안녕하십니까, 타임포럼 짱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쌍재입니다. 타임포럼에서 제일 많이 리뷰한 브랜드 뭔지 아세요 혹시? 설마 미도인가요? 역시 미도입니다. 오늘 또 미도죠. 요새는 멀티포트가 거의 대세잖아요. 멀티포트 TV 한정판 리뷰를 1년 전에 했고, 오늘은 새로운 멀티포트를 리뷰하려고 하는데 이 제품이 뭐죠? 이번에는 미도 멀티포트 A 2 크라운즈입니다. 멀티포트는 1934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미도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 요즘 멀티포트 컬렉션을 보면 이 멀티포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멀티포트 스켈레톤, 과거의 오리지널을 재현하면서 이제 복고적인 매력을 뽐내는 멀티포트 패트리모니, 그 다음에 멀티포트 파워윈드, 크로노미터 인증을 통해서 정확성을 자랑하는 멀티포트 크로노미터나 멀티포트 M 크로노미터, 요런 라인이 있는데, 요새 제일 잘 나가는 라인은 따로 있잖아요. 2년 전부터 이제 이게 멀티포트의 메인이 됐죠. 바로 이제 멀티포트 TV입니다. 처음 나온 게 이제 흥행하니까 이제 뭐 한정판부터 35mm까지 바리에이션이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멀티포트 TV의 인기를 이어서 나온 제품이 요 멀티포트 A 크라운즈잖아요. 요 멀티포트 A2 크라운즈, 요 모델을 보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2 크라운이랑 이너 베젤이잖아요. 이런 조합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2002년에는 올다이얼 다이버라는 모델이 2 크라운의 이너베젤 다이버였고, 2013년에 멀티포트 2 크라운즈라고 오늘 소개할 모델과 비슷한 구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나름 미도에서 멀티포트 2 크라운즈를 밀어주려고 뭐 GMT 모델도 내놓고 크로노그래프 모델도 내놓고 했는데, 2016년 이제 오션스타 컬렉션이 새롭게 리뉴얼을 했잖아요. 동시에 이제 다이버 워치 라인업은 오션스타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네. 멀티포트 2 크라운즈는 그렇게 단종되게 됩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미도 멀티포트 A2 크라운즈는 이제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전통적인 듀얼 크라운 다이버의 디테일을 가져오면서도 얇은 일체형 스포츠워치로 컨셉을 바꿔 돌아왔습니다. 케이스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가로 40mm, 세로 38.4mm, 그리고 두께가 제일 히트잖아요. 9.5mm입니다. 제랄드 젠타풍의 스포츠워치 중에서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의 이제 울트라신 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살짝 두꺼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체감은 비슷한 수준이죠. 케이스 소재가 스테인리스 스틸. 봤을 때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케이스에서는 팔각형 베젤이네요. 이름에 A이 그 뜻이었군요. 케이스는 그 제랄드 젠타풍의 이제 스포츠워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배럴형입니다. 가공도 약간 그런 풍의 스포츠워치의 이제 정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정면은 세틴 브러시드 가공으로 마감을 했는데, 베젤의 팔각형 모서리라든지 브레이슬릿이랑 이어지는 케이스 요 옆 라인을 보면 또 한 번 깎아놨습니다. 그 깎은 것 때문에 두께가, 그러니까 스펙상 두께가 9.5mm인데도 그거보다 더 얇아 보이는 것 같아요. 케이스 옆면 깎았는데 금면은 또 폴리시드 가공으로 마감해서 한층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이 동가격대 브랜드에서 이렇게 브러싱이랑 폴리시드 면이 교차되는 구성에서 퀄리티를 잡기가 생각보다 힘든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애호가들 사이에서 말로는 미도의 피니싱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이런 얘기 많이 돌고 있긴 하잖아요. 이름에서 투 크라운즈잖아요. 말 그대로 크라운이 두 개, 이름에 A 돼서 보이듯 크라운도 팔각형입니다. 크라운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그냥 스틸 크라운이 아니에요. 보니까 또 이게 다이얼 컬러마다 크라운 구성이 다릅니다. 블랙 다이얼 모델은 이제 블랙 PVD 스틸 크라운, 네이비 모델은 네이비 PVD 스틸 크라운, 그레이 모델은 스틸 크라운입니다. 방수도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100m고 다이버워치가 아니라서 이제 이 얇은 두께가 가능했던 거죠. 만약에 뭐 다이버워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방수를 뭐 200, 300까지 늘렸으면 요 두께 9.5mm는 나올 수 없겠죠. 방수가 중요하시면 오션스타 사시면 됩니다. 까놓고 말해서 100m도 충분하잖아요. 50m도 충분하죠. 블랙과 블루 두 가지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이 블루는 조금 짙은 블루 같은 네이비라고 해야 되죠? 요 정도는 그리고 블랙은 반대로 살짝 그레이 같아요. 익숙한 인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멀티포트 젠트도 그렇고 멀티포트 TV도 그렇고 12시, 6시, 9시에 바 인덱스를 넣고 나머지는 도트 인덱스로 해서 다이얼을 살짝 파가지고 야광을 채워 넣습니다. 야광 블록으로 이제 채워 넣는 거잖아요. 다이얼이 단층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도 있겠네요. 샌드위치처럼 보이죠. 멀티포트 TV 빅데이트처럼 수평선을 새겼는데 멀티포트 TV보다 넓은 간격으로 균일하게 새겼습니다.
이제 이너 베젤을 보면 다이버워치처럼 15분 간격을 뭐 잘게 쪼개놓고 그런 디테일은 없고 저희가 흔히 아는 1분부터 60분까지 다 이제 표시를 했는데 1분 단위를 보면 실한 게 아니라 이게 살짝 한번 파냈습니다. 음각으로 표시해놓고 이제 5분 단위마다는 이제 또 흰색으로 표시를 해서 아워 마커랑 이제 룩을 맞춘 것 같습니다. 핸즈도 기존 멀티포트에서 보던 그대로네요. 살짝 가공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멀티포트 TV는 폴리시드 가공 하나였는데 이 친구는 이제 양 사이드를 폴리시드 가공하고 야광을 따라서 가운데를 브러시드 가공했습니다. 그 케이스가 브러시드랑 폴리시드가 교차가 되니까 디테일을 핸즈로 이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날짜창은 대시 방향에 있습니다. 근데 날짜창이 이제 블랙에서는 똑같은 검은색인데 블루 다이얼은 흰색이더라고요. 라이트 그레이 다이얼도 흰색이겠네요. 기존에 보던 거랑 뭐 살짝 다른 느낌이네요. 미도의 주력 무브먼트 칼리버 80이 메인이었잖아요, 미도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오션스타 3구에 들어갔던 칼리버 72가 들어갑니다. 베이스가 에타 A31 하나. 2892의 약간 업그레이드형인 거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뭐 파워 리저브가 이제 미도 칼리버 82 80시간, 칼리버 72는 72시간이죠. 이게 파워 리저브가 줄었다고 이제 하위 무브먼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두께도 1mm가량 얇아지고 윗동네에서 많이 쓰는 무브먼트입니다. 케이스 두께가 10mm가 안 되는 게 무브먼트에서 비롯했겠네요. 스와치 그룹의 상위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주력 무브먼트랑 똑같게 진동수도 칼리버 80보다 0.5Hz 높은 3.5Hz입니다. 뛰어난 항자성 성능을 자랑하는 니바크롬 밸런스 스프링은 여전합니다. 네, 오늘 미도 칼리버 80에도 사용하고 뭐 스와치 그룹의 그 다른 브랜드도 니바크롬 밸런스 스프링을 많이 사용하는데 요거는 티타늄 합금이라서 충격에 강하고 온도 변화에도 이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항자성도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칼리버 80보다 신경을 쓴 부분이 보이는 게 이 친구는 4개의 자세차에서 정확성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피니싱만 보더라도 이게 브릿지랑 로터까지 전부 썬버스트 가공이 돼 있어요. 이 무브먼트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움직여 보면 빛 반사에 따라서 이 음영이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도에서 가장 이쁜 무브먼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베렐라조나 이런 가공은 없지만 네, 담백합니다. 미도에서 간만에 선보이는 일체형 브레이슬릿이죠. 멀티포트 TV 시리즈는 일체형 브레이슬릿이라고 하기에는 그 일반적인 러그였잖아요. 이 멀티포트 A2 크라운즈는 그 제랄드 젠타풍의 이제 디자인을 따라서 러그가 좀 모호합니다, 경계가. 정석적인 일체형 스포츠워치 디자인이죠. 일체형 브레이슬릿의 요 표면을 보면 케이스와 동일하게 세틴 브러시드 가공을 중심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사이드 링크 옆쪽을 보면 아까 그 케이스에서 이제 한번 파냈던 부분에 따라서 유광 부분이 이어집니다. 이제 빛 반사에 따르면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빛을 냅니다. 가운데 링크를 한번 접어가지고 각을 줘가지고 빛 반사가 더 극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브랜드와 좀 차별을 두는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거 좀 일체형 브레이슬릿은 버터플라이 방식인데 열고 닫는 순서는 없습니다. 어느 방향이든지 열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또 미도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이 러버 스트랩도 그냥 일반적이진 않네요, 디자인이. 가운데에다가 다이얼 표면처럼 수평선 패턴을 줬네요. 와, 버클도 약간 그 케이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브러시드를 메인으로 모서리마다 폴리시드 가공을 했네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거 맞춰주면 기분이 좋거든요. 깨알 같은 디테일을 잘 살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뭐 미도 웬만한 시계에 다 들어가는 그 퀵체인지 시스템 멀티포트 A2 크라운즈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버가 있는데 요거 다 익숙하실 겁니다. 요새 요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미도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톡 튀어나온 두 개 부분을 잡고 당기면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4시 방향에 있는 크라운이 이제 스크류 다운 크라운인데 요거를 풀면 이렇게 톡 하고 튀어나오고 0단에서 이제 와인딩을 할 수 있는데 그 칼리버 80보다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칼리버 80을 이제 좀 만져보면 메인 스프링 이제 감기는 소리도 꽤 크게 나는 편인데 요거는 메인 스프링 감기는 소리도 되게 부드럽습니다. 80이 좀 날것의 느낌이 있긴 하죠. 근데 요거는 좀 약간 정제된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1단을 뽑고 이제 아래 방향으로 돌리면 날짜를 조작할 수 있는데 다른 무브먼트보다 요 바뀌는 소리가 조금 작은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단 더 뽑으면 이제 획기는 있기 때문에 이제 초침이 멈추고 올려주면 되는데 이 시간 조작하는 느낌은 살짝 무거운 편인 것 같긴 합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맞추고 크라운을 닫고 잠그면 100m 방수가 되겠죠. 이너 베젤도 스크류다운 구성이죠. 풀면 이렇게 톡 나오면서 바로 이제 이너 베젤이 돌아갑니다. 이 이너 베젤을 돌리는 느낌이 좀 가벼운 편입니다. 다이버워치로도 활용을 할 수는 있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이제 10시 8분에 이제 물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맞추고 이렇게 잠그면 되는 거잖아요. 다이버워치인 거지. 제가 살면서 가장 깊은 거 들어가 본 게 1.5m인데 100m면 충분하죠. 이게 뭐 이너 베젤이 들어간 거라고 해서 무조건 뭐 다이버워치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요거를 카운트다운과 같은 기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사이즈 좋습니다. 제 손목 둘레가 이제 16cm 내외인데 딱 들어맞네요. 근데 진짜 옆에서 보는데 두께가 진짜 정말 킥입니다. 두께가 얇아서 그냥 착용감도 좋습니다. 뜨는 부분도 많이 없어요. 크라운 너비랑 두께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손목을 잘 움직여보면 반사되는 면이 되게 화려합니다. 확실히 보는 맛이 있네요, 시계가. 자연광에서 보면 더 이쁠 것 같긴 합니다. 좀 가벼운 러버 스트랩을 장착하니까 착용감이 더 좋습니다. 일체형 시계들의 러버 스트랩이 브레이슬릿보다 더 뜨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러버 스트랩도 잘 감깁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해서 미도 멀티포트 A 투크라운즈 신제품을 살펴봤습니다. 가격이 러버 스트랩 모델이 164만원, 블랙 다이얼과 그레이 다이얼의 브레이슬릿 모델이 170만원입니다. 투크라운 다이브 워치와 제랄드 젠타풍의 일체형 브레이슬릿을 장착한 이 스포츠워치가 만나서 기존에 없던 이제 새로운 스포츠워치가 탄생한 느낌입니다. 한층 개선된 피니싱을 적용하고 9.5mm의 얇은 두께까지 적용되면서 간만에 물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가격이 또 해자롭잖아요, 미도답게. 칼리버 7위가 어쨌든 더 상위 무브먼트인데 80 모델이랑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런 면을 보면 역시 미도는 해자다. 함께 했던 일주일이 참 따뜻한 한 주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한다, 잘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시계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